종목은 대체 왜 오늘 시장에서 오르내렸을까요?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먼저 볼까요? 6조 달러를 운용하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관련한 이 기술, 이쪽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이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한 740만 원 선까지는 올라와 주고요. 다른 코인들도 움직임이 괜찮은데 덩달아서 우리 주식시장에 이와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상한가 들어갔군요. SCI 평가 정보 비덴트도 10에서 많게는 20%대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운데서 이치안불 볼게요. 4%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미국에서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중국 시장 못지않게 온라인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인데요. 아마존에서 이치안불의 브랜드가 여기서 화장품을 이제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판매 실적으로도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추후 문제겠지만 일단 기대감 속에서 강한 모습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한번 볼까요?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다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스마트 시티,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비츠로시스가 13%대, 옴니시스는 2%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죠. 화학주들 대표적으로요. 오늘 LG화학 그리고 뭐 등등해서 롯데케미칼도 3% 넘는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매체 보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요.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이거 인수 고려하고 있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 논의가 공식 테이블 석상에 올랐다라는 이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시아나 쪽 상황이 요즘 어려우니 서둘러서 이 조회 공시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인수설을 사실 묵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요. 확실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었죠. 장중한 때 22% 이상의 급등이었고요. 지금은 2.8% 상승입니다. 서울 반도체 보겠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7월 들어서 수급이 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요.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챙길게요. LS 산전 보겠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분기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507억 원 정도인데 최근의 추정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600억 원도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4.6% 강세입니다. 네, 종목 이러한데 이거를 사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챙깁니다.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어디 있어요? LS 산전부터 좀 봐주실까요? 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또 그 이후까지도 내다본다면 또 어떻습니까? 좀 평가 내려주세요. 우선 굉장히 좀 좋다라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융합사업부에서 ESS 사업부라고 있어요. ESS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중대형 전지죠. 네. 근데 ESS 딱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게 또 있으실 거예요. 삼성 SDI. 삼성 SDI도 요즘 주가 보시면 상당히 잘 나갔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대형 전지 쪽에서 사실 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LS 산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케이블, 뭐 전력 케이블이 거의 주요 매출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ESS 사업부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한 600억 정도 적자였는데 그럼 적자인데 왜 좋냐? 적자폭이 이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예상치가 18년도 적자폭이 축소되는 게 한 400억 정도거든요. 기존 600억 원에서 200억까지 이제 적자가 축소되는데 그러면 그 적자폭이 얼마만큼 되느냐? 지금 LS 산전 지금 18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에 그러면 400억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숫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S 사업부에서 앞으로의 실적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미래 향방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친환경 정책 관련주 네, 거의 다 강하게 많이 펼치고 갔잖아요. 있죠. 네. 뭐 풍력 관련주 뭐 태양광 빼고 뭐 ESS는 정말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SDI라든지 LS 산전은 앞으로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지금 4.6% 상승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역시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 뭐 사모펀드나 투신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기관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ESS 부분에 적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적자가 얼마나 빨리 이게 축소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그렇죠. 맞추라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지금 가격대 접근해서 어디까지 올려다볼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4.6% 상승한 게 한 77,100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8만 원 이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관 수급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 수급이 제대로 들어온 게 7월 초부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7월 초부터 주가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한 67,000원에서 77,000원이면 한 주당 10,000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만 원 이상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관 수급 챙겨보면서 주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의견이었고요. 이번에는 서울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동안 이 종목 안 봤었어요. 그런데 이 조금 유제는 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때 보입니까? 원래 이게 서울 반도체가 작년에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은 거의 뭐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원래 서울 반도체가 2017년도 초에 한 15,000원 했던 주가가 네, 33,000원까지 그랬었죠. 늘어났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이제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뭐 지금 2만 원 밑에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LED 시장이 치킨 게임 때문에 좀 이게 중국 쪽의 LED 업체들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이 영향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향들은 없진 않다라고 봐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래서 2분기 시장 대비해가지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합하지 못할 거예요. 더 하회를 할 거예요. 근데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서울 반도체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현지 공략을 위해서 그 광명 반도체라는 생산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자회사로 네. 두고 있고 베트남 법인도 하나 있어요. 이게 아세안 시장 공략하려고 베트남도 생산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아직까지 자회사로 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주가의 어떤 악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주가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에는 이 저항권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 LED 칩이거든요. 서울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팔고 있는 게 LED 판매예요. 근데 이 LED 칩이 기존에 이제 뭐 패널 같은 TV 패널이나 아니면 자동차 LED 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형화가 돼야 돼요. 근데 기존에 탑 LED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리드 프레임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칩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칩을 하나하나 좀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패키징을 할 때 우리가 포장을 할 때 이 LED보다 패키징이 더 커요. 그러면은 우리가 얇은 패널을 만들 때 과연 이게 소형화 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서울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Y캅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LED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Y캅은 패키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포장을 안 해도 소형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수요가 견고하고 제가 그래서 이걸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좀 비중으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Y캅의 수요는 상당히 견고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LED 뭐 TV라든지 앞으로 뭐 자동차 뭐 LED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영향력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LED 칩이 원래 모델 3개 정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5개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 만약에 소나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소나타 아반떼 뭐 산타페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네. 뭐 코나라든지 다른 자동차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LED 칩은 필요하겠죠. 그럼 서울 반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쟁력, 기술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글쎄요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가 있어서요.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긴 관점에서 서울 반도체는 계속 팔로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네. 시간이 네네.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먼저 한번 볼게요. 뭐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또 이제 뭐 오늘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네. 아니면 또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화학 쪽도 괜찮고요. 어느 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선 뭐 아시아나항공은 네, 뭐 볼게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저는 화학 쪽을 좀 말씀을 화학 쪽 네. 볼까요? 그럼 왜냐면, 화학주로 네. 좀 바꿔주세요. 네, 화학주를 여기 좀 볼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 오늘 하락하는 이유들이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니 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도 빠지고 왜 하락할 때도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학주를 접근하실 때는 변동성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게 유가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실 화학주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향방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뭐 거의 뭐 WTI 같은 경우에 뭐 4% 이상 넘게 뭐 급락했기 때문에 네. 향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 나는 이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제품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때는 화학주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뭐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LG화학 보시고 뭐 롯데케미칼 보시고 롯데정밀화학 보시면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밸류에이션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 쪽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그 정제 설비를 이제 말하는 게 우리나라는 납사를 가지고 하는 거, 원유를 가져와서 납사를 가지고 하는 게 나프타 설비 시설, 미국 쪽은 이제 에탄 크래커, 그다음에 중국 쪽은 이제 CTO라고 해서 석탄을 가스로 해가지고 메탄올로 변환해서 이제 에틸렌을 전부 다 에틸렌을 만드는 건데 미국 쪽에 지금 에틸렌을 만드는 게 한 300달러라고 하면은 에탄가스가 400달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가격이 더 싸다는 거예요. 이 적자를 보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못 만들죠. 네, 네. 네. 내가 적자 보면서 왜 만들겠어? 그냥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외에는 안 만들겠죠. 근데 지금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 그리고 중국 석탄 업체들이에요. 근데 중국 석탄 이 CTO라는 거는 이게 메탄올로 변환할 때 이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즘에 중국 보시면은 석탄이나 뭐 철강 공장들 어느 정도 너네 생산 감축해라. 환경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납사 업체들이에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하나케미칼 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 스프레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무역 전쟁이 더 심해지면 시질수록 이건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필요한 에틸렌을 사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생산을 못 맞추니까 우리나라 업체로 오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 화학주의 밸류에이션 정말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좀 접근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거 맞죠?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 기회로 좀 잡아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견은 그럼 좋아요. 네.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항상 대표님과 함께 할 때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짧다는 점이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내일장 탑픽은 어떤 걸로 한번 가볼까요, 대표님? 저는 LS 산전의 수급을 보고 저는 LS 산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워낙 강조를 해주셔서 예, 내일장 탑픽으로 LS 산전 흐름도 쫓아가 볼 거고요. 오늘장 마무리 함께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300선 깨진 이후 2,300선 회복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 결국 이탈이 됐네요. 2,298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820선 이탈됐고 819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7월 17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내리면서 동반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코스피는 0.14% 하락한 2298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한때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에 보탬이 됐지만 결국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0선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819선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살펴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시장에서 일제히 팔자를 외치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면 외국인이 9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도 일제히 매도로 대응했고요.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의약품 위주로 매수했다는 점은 특징이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사자를 외치면서 1,000억 원 넘는 매수를 유입했고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죠. 500억 원대, 각각 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이 홀로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개인은 1,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2분기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선 호텔 신라부터 살펴보시면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됐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높은 시장 지배력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장 기대감 등에 업고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0.5% 상승한 10만 1,00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면서 주가도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대 하락세가 포착이 되면서 6,340원에 오늘장을 마쳤고요. 수주 실적이 경쟁사 대비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